자,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자 맹자를 배웠죠. 공자 맹자 이후에 순자, 묵자, 한비자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자를 볼까요?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과 중에 유가가 메인이라고 했었죠. 그 메인에는 공자, 유가의 창시자, 맹자, 계승자, 그리고 또 약간 유가에서 2단화 취급을 받는 마지막 순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순자를 2단화라고 했을까요? 공자와 맹자의 기본적인 사상은 저 하늘이 완벽한 절대적인 하늘이 인간이 태어날 때 완벽한 도덕성을 주었다라고 하는 성선설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들과 달리 성악설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유가 2단화. 그래서 이후에 성리학, 양명학, 조선시대의 모든 유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순자는 유가의 2단화다. 그래서 거의 눈여겨보지 않고 순자는 오늘 배울 한비자, 법과 쪽으로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 그래도 우리는 순자를 유가라고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자의 첫 번째 사상은 성악설입니다. 맹자 기억합니까? 인의예지, 네 가지 기억하죠? 자, 맹자의 성선설과 반대되게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인간가 태어날 때 선하다고? 아니야. 사람들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서 쉬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야. 인간은 누구나 다 인의예지, 선한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순자를 유가라고 할까? 순자는 이 이기적 욕망을 가진 악한 존재 또한 교육이라든가 후천적인 환경을 통해서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선하게 변화되어서 그들이 도덕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순자의 사상입니다. 유가와 일맥상통하죠. 맹자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어. 다시 되찾아야 돼, 그 선한 본성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덕사회를 만드는 거고, 순자 인간 악하게 태어났어. 걱정하지 마.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그들이 아주 도덕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자의 첫 출발은 성악설이지만 도덕사회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선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순자 역시 따뜻한 유가군요. 자, 순자는 맹자의 성성과 반대되는 성악성을 주장하며 유가의 2단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이 자식이 손목을 딱 꼬집고 있네요. 내 거야. 이 고민형 내 거라고. 이 자식이 꼬집네요. 인간은 악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교육과 어떤 예를 통해서 선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수업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기분이 폭발 직전입니다. 오늘도 크레딧 영상을 여러분들 꼭 보길 바랍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의 원 저작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익과 쾌락을 준 인간이다. 인간은 본성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로운 것을 탐한다. 이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불화가 생긴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눈과 귀에 욕망이 있어서 소리와 색을 즐기기 때문이다. 이런 욕망 때문에 음란, 무질서가 난무하고 도덕과 법이 힘을 잃는다. 고로 핵심이죠. 인간의 자신이 본성에 굴복하여 산다면 무질서가 난무하는 야만 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순자.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교육의 영향을 받고 도덕과 법의 계도를 인도를 받아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꿔야 된다. 자, 이기적 인간 걱정하지 마. 순자 역시 유가입니다. 인위적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고. 와, 언빌리버블. 희망을 갖고 있는 역시 순자는 유가네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봤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자, 나이 많은 어른과 나이 적은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빵 하나를 두고 싸워요. 인간 이기적이라겠죠? 할아버지, 이거 내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야, 인마!
연마 이거 내 거야 이 자식아. 인마 이 머리가 새파란 놈이 어른한테 양보해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아래가 어딨어요? 배고픈데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고요. 자, 이 모습을 아주 훌륭하신 임금님께서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허,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저 나이 많고 나이 어린 아이들을 저 다투는 거 보면 빵을 두고, 자, 얘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순자에, 얘를 누가 만들었다? 다투지 마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서로 다투는 백성들을 성왕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훌륭한 임금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를 만든 거죠. 자, 얘를 만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꼬마야, 이럴 때는 어른한테 이걸 양보해 주는 게 그게 얘란다. 알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을 내버려 두면은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불화가 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야만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사 바로 임금님께서, 훌륭하신 아주 선한 임금님께서, 성인과 같은 임금님께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제는 재화를 신분, 나이, 노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배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역시 순자도 공자, 맹자와 똑같이 얘를 강조하네요. 오케이. 단 차이가 있죠. 공자, 맹자, 특히 맹자를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이미 얘를 줬잖아요. 순자, 하늘이 안 줬어. 하늘은 악한 본성만 줬기 때문에 좋은 걸 준 적이 없어. 그럼 얘는 뭐냐? 성왕이 후천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준 게 아니라. 차이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았어요. 순자에 따르면. 맹자는 다 줬는데. 성선, 성악. 자, 근데 여기서 유각, 공맹수는 모두 얘를 강조합니다. 얘를 강조합니다. 단 하나 기억할 거. 그렇다 하더라도 공맹순 유가들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별표.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 학교를 보면 학교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칙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제적인 규범입니다. 타율적인 규범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뭐 잠깐 충동에 빠져가지고 불성실하게 행동했을 때 학교는 무조건 법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너희들 데려다가 너 왜 그랬니?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야, 그리고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봐. 너도 이런 부분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학교의 교칙은 있긴 있습니다. 자, 육아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법은 있어요. 하지만 법은 최후 수단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선하게, 맹자는 회복시켜야 되고 순자는 바꿔야 되죠.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얘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들 담임선생님들 법에 앞서서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순자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볼까요? 오, 야, 이거 도구들 보세요. 쿵쿵쿵쿵 굽어 있는 거를 빡빡빡빡 펴줍니다. 굽은 본성을 빡빡빡 펴줘요. 휘어져 있는 것을 쭉쭉 핍니다. 자, 볼까요? 선생님 한번 꾸며봤어요.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빵은 하나인데 그것을 먹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 이기적인 인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겠죠? 예. 그럼 악한 본성을 쪼고 다듬고 펴야 선하게 교화시켜야 되겠죠? 예. 무엇을 깨고 다듬고 부드럽게 만들면 될까요? 예. 자, 순자. 예. 예로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예. 바꿀 수 있다. 예입니다. 자, 빡빡빡 그죠? 빡빡빡. 자, 인간은 내면에 악한 본성밖에 없어요. 하늘이 좋은 거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성왕이 얘를 만들어서 빡빡빡. 자, 얘는 하늘이 준 게 아니라겠죠. 하늘은 악한 본성만 줬죠. 자, 성왕이 인위적이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서 빡빡빡. 자, 뭐다 그럼 얘는 합리적 분배의 기준이다. 빵은 어른 2개, 꼬맹이 더 하나,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하나, 노력한 사람은 3개, 노력하지 않은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합리적 분배의 기준을 얘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실시하게 된 거죠. 자, 얘입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할까요? 순자의 자연관 최근에 좀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선 성악을 이해했다면 순자의 자연관 또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공자 맹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상벌을 주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 맹자에 따르면 하늘이 좋은 걸 줬잖아요. 그럼 하늘이 좋은 걸 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너한테 4가지를 줬으니까 4가지 잘 보존하면서 살아라. 잉? 알았어? 하늘이 명령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너 좋은 거 줬으니까. 근데 나쁜 짓 했어. 그 옛날 사람들이 뭐 할까요? 야, 그러다가 너 천벌 받아. 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공자 맹자는 하늘이 선한 본성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하늘이 혼을 내줍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늘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순자의 사고방식.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인분이 하늘과 인간을 둘로 나눠요. 순자 둘로 나눕니다. 자, 공자 맹자는 아니죠.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줬으니까 하늘과 인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늘이 준 본성을 지키면서 하늘을 닮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공맹을 우리가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가 돼야 돼. 왜? 선한 본성의 뿌리니까, 근원이니까. 하지만 순자, 하늘은 하늘이고 인간은 인간이요. 하늘? 우리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어. 자, 하늘과 인간은 분리된 두 가지로 하늘은 물리적인 자연현상일 뿐 자연현상과 인간의 일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해됐죠? 성악설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늘은 추나치 등의 변화를 알고 있고 인간은 사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늘은 하늘 자체로 돌아가는 거고 인간은 또 인간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적절한 개입도 가능하다. 와, 공자 맹자, 인간, 하늘과 자연이 선한 본성을 줬기 때문에요. 하늘 자연을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본성의 근원이니까. 하지만 순자, 하늘은 하늘이고 인간은 인간이요. 그리고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자연 자체도 인간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자연에 대한 개입도 가능하다는 게 바로 순자가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유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인간 태어날 때 인의해지 선한 본성을 태어났으니까 잘 보존해라. 순자, 아니요, 인간 악하게 태어났어. 단 걱정하지 마세요. 맹자님, 저도 그렇게 나쁜 생각 하지 않아요. 본성은 변화 가능합니다. 자, 맹자, 왕도 정치. 왕이 왕답게, 왕이 어떤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인과 의로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합니다. 성리학과 양명학 이후 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죠. 순자, 아유, 하늘 아무것도 안 줬시오. 그래서 훌륭하신 임금님께서 인위적이고 후천적으로 예를 만들어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예치라고 하죠. 예치. 자, 맹자와 순자는 상당히 출발점부터 그리고 주장하는 바도 상당히 다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맹자와 순자 모두 인간의 도덕적 삶을 가능하다고 봤다는 점, 그리고 도덕 사회를 지향한 점에서 우리는 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자. 그죠? 순자, 악한 본성 갖고 태어나서 걱정하지만 선하게 바꾸자. 둘 다 인간에 대한 희망, 도덕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유학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공맹순이죠. 공자, 인예, 하늘이 인을 줬고 밖으로 나오면 예가 된다. 이는 뭐냐? 좀비 친수적 사랑이다. 우리 엄마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가까운 곳 먼저. 자, 법이 아니라 덕치가 중요하고 숙이 아닌 인격을 수양한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각각 이름에 맞게끔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드디어 대동사회가 되고 한 나라가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이상사회가 열린다. 공자. 자, 맹자 계승하죠. 단 성선설. 공자님 본성은 하나가 아니라 하늘은 4가지를 완벽하게 줬습니다. 인의예지. 4가지.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단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측은, 수호, 사양시비, 사단. 사덕, 4가지 도덕성, 4가지 단서. 사덕과 사단입니다. 양지와 양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추가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 인의 중에 특히 뭘 강조했다?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의, 불의를 보면 빡 하는 정의가 중요하다.
의를 실천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어깨가 쫙 펴지고 기운이 꽉 찹니다. 호연지기. 우린 그런 사람들 대장부라고 부른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빡 왕도 바꿔버려. 야, 맹자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왕도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선한 본성을 쉽게 잃을 수가 있으니까 항산 이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항심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민본주의 혁명 설명했습니다. 자, 공맹은 유학이 뿌립니다. 자, 순자 2단하겠죠? 왜 2단하다? 성악설. 하늘은 좋은 걸 준 적이 없어요. 인간과 하늘이 벌써 분리돼 버렸네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한자는 설명 안 했지만 순자의 사상은 이렇게도 책에는 많이 표현이 됩니다. 선생님 일부러 여러분들 한자 나오면은 조금 알레르기가 좀 있으니까 좀 한자를 잘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보도록 할게요. 화성, 화 변화, 성 본성을 변화시켜라. 본성 변화가는 본성 변화시켜라. 화성 본성 변화시켜라. 기 일으킬 기자, 일어날 기자, 위 인위적인 위자. 인위적인 것을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켜라. 그 인위적인 게 뭐냐? 성인이 만든 성왕이 만든 예라는 거다. 그럼 예라는 인위적인 걸 만들어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화성기위라고 표현합니다. 화성기위. 한자는 너무 귀담아 두지 마세요. 선생님이 중요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자 자연관. 하늘과 인간은 서로 구분되어 있다. 하늘은 하늘, 인간은 인간이다. 공자맹자는 하늘이 선한 본성을 주면서 쫙 됐죠? 자, 이제 묵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자 얼굴 볼까요? 까맸네요. 블랙맨. 왜 까말까요? 자, 전국시대 초기 사상가로 평민 출신입니다. 피지배 민중과 약소국을 지지했던 사상가인데요.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묵자는 아마도 야외에서 힘들게 일했던, 얼굴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일했던 노동자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분제 봉건 사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어떤 가르침과 그 집단을 만든 게 바로 묵자가 되겠죠. 우리가 봉건 사회, 신분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말 배불리 먹고 살면서 헐벗고 굶주린 우리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 그래서 묵자 같은 사람이 들고 일하는 거죠. 이봐요. 신분과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익을 같이 나누고요. 같이 묵자. 묵자가 등장합니다. 투게더 같이 묵자. 자, 묵자는 뭐다? 하층 및 피지배 계층을 옹호했던 아주 파격적인 사상가였다. 자, 그러면 묵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거겠죠. 공자가 말한 사랑, 좀비 친소. 우리 엄마, 옆집 엄마,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근데 빵은 누구 먼저? 우리 엄마 먼저. 옆집 엄마는 기다려. 이거 차별적 사랑 아니야. 배고픈 것은 다 똑같은데 왜 자기 엄마 먼저? 자기 나라 먼저? 자기 가족 먼저? 신분이 높은 사람 먼저? 그건 뭐야 나머지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혼란이 시작됐다. 자, 공자가 말한 좀비 친족 사랑은 존귀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비친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자는 조건적 사랑이다. 차별적 사랑이다. 자, 인간의 이기적이고 이런 차별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차별적 좀비 친족 사랑 때문에 이 사회에 혼란이 발생했다. 육아의 좀비 친수적 사랑을 맹비난합니다. 좀비 친족 사랑 바로 차별적 사랑이야. 우리 엄마 옆집 엄마 똑같아. 배고픈 건 똑같이 사랑해야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육아야. 차별적 사랑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온 거야. 자,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자. 같이 먹자. 두 자를 곳을 겸애라고 합니다. 같이 먹자. 같이 사랑하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모두를 내 가족처럼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자. 같이 먹자. 겸애. 좀비 친소. 빡! 같이 사랑하자. 자, 한 발 더 나아가죠.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나라를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타인들, 다른 가족들, 다른 나라까지도 우리는 사랑하자. 와, 이 사랑을 나라까지 확대하네요. 우리나라만 챙기지 말고 옆에 나라와 같이 우리 가족, 옆에 가족, 나, 타인을 똑같이 사랑하자. 자, 그리고 공리주의적 약간 사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다수에게 이익을 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묵자는요, 말로만 하는 감정적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배고파서 굶어 죽는 민초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적인 사랑을 하자라고 하면서 물질적 이익을 직접 나누는 사랑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죠? 사랑과 실천을 강조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반전 평화주의. 전쟁 절대 싫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겸해 우리나라 옆에 나라 똑같이 사랑하자. 싸우지 마.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까요? 결국에는 피지배계층입니다. 민초들이 전쟁에 끌려나가고 생명을 잃고 모든 터전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묵자는 절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옆에 나라 똑같이 사랑하고 특히 피지배계층에 정말 너무나 큰 희생이 있다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특히 공격 전쟁을 반대하죠. 뭐 방어 전쟁이야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공격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반전 평화주의적인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교리가 되겠어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겸해는 감정적인 뭐 그런 사랑,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제빵 반 나눠 먹읍시다 이런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노동자 계층,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 묵자 입장을 한번 잠시 들여다봐요. 자, 교리 이익을 나누자, 근검절용의 삶, 사치와 소비를 삼가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열심히 이익을 높이자. 우리 먹고 살기 힘들잖아. 같이 열심히 일하자. 사치와 낭비하지 마. 근검 전력하면서 열심히 살자. 그래서 장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묵자를 죽도록 일만 하고 죽어서도 간소한 장애를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묵자였다. 자, 선생님 뭐 어디서 한번 찾았는데요. 뭐 이런 모습이 없겠지만 상당히 검소 전략하는 노동자 계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또 하나 이익을 증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자.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고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하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 먹고 살기 어려운 이 민초들 우리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생산하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강조하면서 장자는 이런 묵자를 뭐라고 했냐면 보편적 사랑을 주장하며 겸해를 주장하며 정수리에서부터 무릎까지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묵자고 묵자의 학파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육아와 묵가 빡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육아, 야 묵자야 왜 이렇게 맨날 돈 이익 하냐? 중요한 것은 사랑과 정이여 인이여. 묵자, 아이고 정의가 뭔지 압니까? 입으로만 정의 외치지 말고요. 정의는요 곧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의예요. 지금 굶어 죽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정의 외치겠습니까? 정의란 곧 다름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와우. 자, 하나 더 나아가서 육아는 인과 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예와 악을 강조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를 통해서 분별하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부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어떤 적절한 예절을 강조했고 또 하나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묵자는 이것 또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죽었는데 3년상을 해요. 뭐하러 3년상을 해?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모 무덤 옆에 초막집 지어놓고 거기서 3년을 그러고 있어. 지나친 예는 필요 없어. 다 명분일 뿐이야. 허례허식이야. 와, 예를 거부하네요. 또 하나 음악?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은 노동 의욕이 상실돼. 그 놀고 싶어. 나태해져. 그죠? 비발라 비다 틀어놓고 야 일 좀 해. 야 잠깐만. 안 돼.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익을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음악을 거부합니다. 자, 예와 악은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하죠. 자, 묵자 참 육아를 정말 어퍼커트,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정말 많이 때리네요. 그렇죠? 자, 사랑에 대한 육아와 묵가의 논쟁 정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 엄마, 옆집 엄마. 겸해, 내 나라, 옆에 나라, 우리 집, 옆집 뭐 다 똑같이 사랑해라. 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아는 이런 묵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시방 뭐라냐? 우리 엄마, 옆집 엄마 똑같이 사랑하라고? 니는 애비애미도 없냐? 사람은 말이여 자기에게 생명을 준 자기가 제일 가까운 엄마 아빠를 먼저 챙기게끔 그렇게 자연적인 본성이 되어 있는겨. 마음으로 끌려. 그렇게 어떻게 우리 엄마 옆집 엄마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넌 애비애미도 없냐?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 와, 맞네요. 좀비 친서, 겸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카톡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사치스럽고 낭비만 주장하는 예와 음악, 무슨 예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음악을 듣고 그 시간에 일해야죠. 이익이 최고란게요. 묵자입니다. 맹자, 시방 뭘 하냐? 사람이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여.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여. 사람은 돈만으로 못 살아. 사람이 사람다운 건 인과 의여, 사랑과 정이여. 그리고 예와 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사람 도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뭔 소리여? 돈 하지 마라 이 자식아. 사랑과 정이여. 어떻게 보면은 묵자는 하층민으로서 상당히 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은 공자, 맹자 이런 유가들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명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면은 좀 이게 둘 사이가 약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비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한비자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배웠었는데 한비자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누굴까요? 순자입니다. 순자에게는 최고의 제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비자, 하나는 이사였어요. 이사는 순자에게 그러죠. 스승님, 이제 저는 세상에 나아가서 스승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사상을 정치에 한번 실험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사는 일찍 떠나요. 그리고 이사는 누구한테 갈까? 진시황의 오른팔이 되어서 진나라를 건국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게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또 다른 제자였던 한비자는 순자 밑에 남아서 계속 학문을 닦고 순자 스승을 더 뛰어넘는 또 다른 법가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한비자는 순자의 성악설을 계승했지만 순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순자님 성악설 맞아요. 이해관계가 맞으면 낯선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가 충돌하면 아비하고 자식도 싸워요. 왜? 인간들은 이익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간사한 존재예요. 자, 순자의 성악설을 수용해서 법과 사상을 체화시킵니다. 단 순자와 한비자의 가장 큰 갈림길이 있죠. 왜 순자는 유가라고 했습니까? 순자 성악이지만 예를 통해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바꿀 수 있다. 그죠? 한비자, 스승님, 인간은 사악해요. 근데요, 스승님 말처럼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사악해요. 그래서 본성을 바꾸지 말고 그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길들여야 돼요. 자, 순자의 경우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선하게 교화될 수 있다. 여기 순자, 유가죠. 한비자는 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그들을 길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키는 것은 발톱과 이빨로 물어 뜯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 안 뜯어도 돼요. 아처 잘못하면 물어 뜯어버릴 거예요. 공포감을 주지요. 자, 여기서 호랑이는 군주가 되겠고요. 개는 민중들이 되겠죠. 백성들이 되겠죠. 자, 호랑이 같은 군주가 개를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비자입니다. 본성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한비자의 책임은 수주대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그죠? 송나라의 농부가 하루는 밭을 가고 있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요 구루터기 나무 자른 요 밑동에 딱 하고 머리가 쪄서 죽습니다. 와, 이 농부, 야, 이제는 뭐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을 필요 없겠다. 가만히 구루터기 옆에 기다리다가 머리 받고 죽어 있는 토끼를 잡으면 되겠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수주대토고사죠. 어리석은 농부. 이 얘기를 한비자는 왜 할까요? 바로 유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유가, 자, 야, 도덕사회? 인간의 선한 본성? 야, 내내 그렇게 기다려봐라. 그런 세상이 오나 안 오나. 그죠? 토끼가 와서 머리 팍 받고 죽듯이 그런 세상 절대 오지 않아. 그죠? 농부처럼 니들은 너무 이상적이야. 몽상가들아. 그럼 한비자 뭐라 할까요? 그죠? 쟁이 들고, 그죠? 그 사냥 도구 들고 가서 잡아라. 그죠?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농부가 바로 너희들 유학자들이야. 낡은 관습이 없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가만히 기다리고
뭐 아름다운 뭐 이상 사회를 꿈꾼다고 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가서 잡고 길들여야 돼. 한비자입니다. 수주 대토. 자, 한비자. 그래서 한비자는 이제 법치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간사한 지혜에 차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벌로서 조종할 수 있다. 법과의 이상은 도덕 사회가 아닙니다.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에 따라서 부국, 아주 돈이 많은 국가, 강력한 군대, 부국강병의 사회를 건설하는 게 이들의 목표죠. 자,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형법에서 통치해야 됩니다. 네, 뭐 없을까? 네. 너 잘했네? 쪼리뽕, 쪼리뽕, 잘한 놈에게는 쪼리뽕. 이 자식 하지 말라는데 했잖아. 싸다구를 딱 못한 놈에게는 엄격한 벌을. 쪼리뽕 쫙, 쪼리뽕 쫙.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쪼리뽕을 먹기 위해서 길들여지겠죠. 맞기는 싫고. 이렇게 인간들을 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회가 열린다? 쪼리뽕 사회. 아니고요. 자, 어떤 사회가 열린다? 상선벌악. 선한 놈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놈에게는 벌을 줘. 그렇죠? 자, 법과 권모술수죠. 인간들을 잘 길들이고 속이라는 겁니다. 권모술수, 권모술수. 세, 파워. 법과 권모술수와 힘을 통해서 지배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된다? 강력한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가 있다. 도덕사회? 도덕사회는 뭡니까? 아까 그 농부예요. 도덕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열리겠지? 웃기지만. 그렇죠? 강력한 상과 벌을 통해서 부국강병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자, 순자에게는 배웠지만 순자는 다른 길을 간 한비자네요. 자, 순자 보도록 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네. 법과 형벌도 필요하지만 인간 성임한 예를 통해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서 도덕사회를 만들 수 있다네. 한비자. 자, 이 스승님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한비자에게 슬픈 내용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진시황이 그럽니다. 이사야, 네 친구 중에 이 책을 쓴 애가 네 친구냐? 네, 한비자 내 친구입니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진시황 그럽니다. 한비자냐? 네. 내가 네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자, 부국강병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저기요, 스승님. 부국강병을 하려면은요, 상과 벌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용해야 돼요. 진시황! 뭐야 이 자식아! 너 엄마 말이 왜 그래 임마? 제가 조금 말을 더듬어요. 한비자는 말을 더듬는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장애죠. 그래서 진시황은 막상 대면해 보니까 책으로 봤던 한비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야, 한비자 너 잠깐 나가 있어. 그 틈을 타서 인간은 사악하다겠죠. 법과? 이사. 법과죠? 이사 그럽니다. 한비자가 저 자식을 진시황이 쓰면은 내가 쟤한테 밀릴 것 같은데, 야, 쟤한테 모함을 해가지고 저 스파이라고, 그죠? 다른 나라에서 진나라를 염탐해온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가 진시황한테 한비자를 누명 씌우고, 그죠? 스파이라고 누명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죽게 만듭니다. 참 안타깝죠, 한비자의 삶이. 자, 한비자를 내가 희화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 악한데 형광을 예를 통해서 선하게 바꿀 수 있다. 도덕사회를 건설해야 돼. 띠등님, 인간은 악하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본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길들여야 하디요. 그래야 부국강병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입니다. 좀 미안해요, 선생님. 이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요런 한비자를 비하하고 언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약간 이렇게 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춘추정시대 이제 다 끝났네요. 전략가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공자 빼고 4명을 한번 선생님 정리해봤어요. 맹자 인간은 성선설, 사덕사단을 갖고 있고요. 왕도정치, 항산유황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자, 맹자와 같은 이유가 성악설, 화성기위, 후천적으로 본성을 변화시키자. 하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 하늘과 인간의 구분. 자, 순자의 제자 한비자. 인간은 성악설 맞습니다, 스승님. 단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상선벌악의 정치, 법술 세력을 통한 부국강병이 중요합니다. 묵자
같이 묵자 겸해 같이 묵자 무차별적 사랑 교리 이익을 나누자 우리 검소 절제하면서 열심히 일하자 예와 악 같은 거 육아들 싫어요 좀 미친 소 싫어요 자 묵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도 크레딧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오늘은 맹자의 성선설이 아니라 순자의 성악설이 갑자기 내 가슴에 와닿네요. 자 오늘 수업 고생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미리 공지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를 정하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취미일 수도 있고 축구, 음악, 노래 뭐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내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든 사랑의 대상 하나를 정하고 그 사랑을 한번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표현해 오는 것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순자에 한번 그 저작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로운 것을 탐한다. 이 때문에 서로 불화와 싸움이 생기고 인간은 태어날 때 눈과 귀, 욕망에서 소리와 색을 즐긴다. 이런 욕망 때문에 음란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도덕과 법이 힘을 잃는다. 고로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굴복하면 절대 안 되고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자, 이 본성대로 살면 무질서가 남아 야만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교육의 영향을 받고 도덕과 법의 계도를 받아서 선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본성에 변합니다. 이기적인 인간 걱정하지 마. 인위적 부천적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교화시키면 돼. 자, 순자의 사상 그렇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악하게 태어날 때 그냥 내버려두면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무질서와 혼란, 야만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자, 빵에 하나가 있는데 욕망을 다 먹고 싶겠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이 내 거예요 더 주세요 야 인마 이런 사가지 없는 놈아 넌 인마 어른도 인마 없냐 인마 이런. 근데 애도 싫어요 배고픈데 뭐 나이 많고 조금 있으니까 다 배고픈 거지 제가 먹을래요. 그러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자 훌륭하신 임금님께서 누가? 이 임금님께서 뭐를 만들었을까요? 인위적 후천적으로 예를 만들었습니다. 이 예가 바로 뭘까요? 나이가 많고 적은 각각과 먹은 것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사회 규범을 만든 거예요. 이럴 때는 꼬마야 나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음식을 양보하는 게 예란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라고 합니다. 와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 있겠네요. 맹자, 인, 의, 예지 태어날 때부터 얘가 하늘이 주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